한인타운에서 최근 강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애난데일에서 또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00 코로나 현금 지원으로 2,260만 명이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공과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의 $10억 구제 법안으로 저소득 주민과 중소업체, 실직자들은 직접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총 7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연구가 나와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오늘부터 주민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백신 사전 등록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인타운에서 최근 강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애난데일 서울플라자 뒤편에서 50대 한인 여성이 강도에 강탈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50대 한인 여성 주모 씨는 오늘 아침 은행에 가기 위해 뒷길로 질러 가려다가 히스패닉으로 보이는 강도범이 비비탄과 같은 장난감 권총을 5발이나 쏘며 위협했는데요. 그 바람에 신용카드와 핸드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뺏겼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 얼마나 피해 입으셨어요? 아니 피해는 뭐 안에 돈 같은 거는 없어요. Can you have another unit come to the bank, please? I have news media already. 애넌데일과 센터빌의 한인타운에서 한인 고객들과 업소들을 상대로 한 강도와 절도 사건이 너무 자주 발생해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애난데일 서울플라자 뒤쪽 길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려던 50대 한인 여성 주모 씨가 장난감 권총을 쏘며 위협하는 강도의 물건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현장에 나온 남편 주모 씨는 부인이 평소와는 달리 서울플라자 뒷길로 질러가려다가 비비탄과 같은 장난감 권총을 5방 정도 쏘며 위협하는 바람에 가방을 강탈당하고 충격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뺏기진 않으시고 지갑 뭐 뺏기셨다며? 안에 지갑이 가방 안에 들은 채로 뺏겼는데 네. 가방 안에 돈은 없고 네. 그냥 거기 이런 카드 같은 거 몇 개 있고 그냥 전화기도 뺏기셨다며? 전화기하고 그 안에 그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따로 이렇게 조그마한 지갑에다 넣어갖고 호주머니 넣어놔서 안 뺏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래도. 놀랬겠죠. 예. 근데 그게 저 뒤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길이 아닌데 그쪽 그러니까. 다니다가 이쪽으로 오면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러게. 강탈당한 가방에는 돈을 찾기 전이어서 현금은 많지 않았으나 여러 개의 신용카드들과 핸드폰까지 들어있는 가방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한인 여성을 상대로 장난감 권총까지 쏘면서 물건을 강탈한 강도범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확실치는 않지만 젊은 히스패닉으로 보였다고 피해자 남편은 진술했습니다. 비비탄 쏘고, 근데 히스패닉이라고 그래요? 저기 스페니시 같아요. 스페니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피해자 50대 한인 여성 주모 씨는 전화까지 빼앗겨 우리은행 애난데일 지점으로 뛰어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오게 하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 수사하도록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적극 도왔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록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아니었으나 한인 여성 피해자가 경황이 없이 뛰어들어와 남편을 부르고 경찰 조사를 받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이 아예 여자분이 없으셔가지고요. 그냥 저희는 그냥 안정시켜드리고 경찰만 불러드리고 오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페어팩스 경찰은 대여섯 명의 경찰관과 경찰 차량, 경찰견까지 현장에 나와 범행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강도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인타운 강도 사건은 애난데일에서 며칠 간격으로 연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들과 업소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밤에는 낙원식당 뒤쪽 주차장에서 한인 남녀 3명이 식사를 마치고 자동차에 오르는 순간 무장 강도가 다가와 총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2,100나 강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원식당 주차장 강도범은 후드티를 입고 한인들에게 권총을 겨누고 위협해 돈을 빼앗는 장면이 CCTV 카메라에 잡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 블럭 떨어진 설악가든 식당 주차장에서도 식사를 마치고 우버 택시를 기다리던 손님이 권총 강도에게 $100를 빼앗겼습니다. 한강식당에서는 심야에 창문을 깨고 침입해 매출 계산기와 현금 등을 털어간 절도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난까지 겹친 데다가 현금 많기로 소문나는 바람에 한인들과 한인 업소를 상대로 한 강도와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경찰 당국의 수사와 예방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라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현금 지원되면 2,260만 명이 3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넉 달 반 동안 유틸리티 비용 등 공과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1월 현재 3,020만 명이나 월 납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워싱턴 의회가 일주 휴에 들어간 사이에 동무대에 오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역 방문에 나서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내주에 연방상하원에서 최종 가결되고 3월 첫째 주부터 현금 지원이 입금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을 법안으로 만들어 하원 세입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킴에 따라 22일부터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하고 상원까지 일사천리로 가결할 경우 26일까지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안에 따르면 2019년이나 2020년도 연조정소득 AGI가 개인 7만 달러 이하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면 2,800달러를 현금 지원받게 됩니다. 부양 자녀들은 나이 불문하고 부모들과 같이 1인당 1,400달러씩 받게 됩니다. 통상적인 4인 가정에서는 5,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미국민 2,260만 명이나 3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넉 달 반치에 각종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1월 현재 미국민 3,020만 명이나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와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이들 중 2,260만 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모닝 컨설트사는 계산했습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한 달 평균 984달러를 공과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상하수 등 유틸리티 공과금으로 평균 237달러를 내고 있고 자동차 할부금으로 376달러, 자동차 보험료로 238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실제로 평균액보다는 적게 공과금을 내고 있어 2,260만 명이 3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넉 달 반치의 공과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월납금을 제때 못 내고 있는 3,020만 명 가운데 75%는 한 달에 300달러 정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연조정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에는 전액을 제공하되 그 이상에서는 단계별로 줄여 지급하고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까지만 제공할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을 위해 4,42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중소기업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경기부양책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15억 달러 규모였던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을 거치면서 10억 달러 규모로 대폭 수정됐습니다.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10억 달러 구제 법안으로 메릴랜드 주민들과 중소업체, 실직자들은 직접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메릴랜드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기부양 체크와 중소업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10억 달러짜리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빌 퍼거슨 상원의장과 아드리엔 존슨 하원 의장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구호 패키지 법안은 지난 한 달 동안 메릴랜드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열띤 토론을 거쳐 대폭 수정됐습니다. 서명식에서 호건 주지사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2021년 구제 법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릴랜드 가정과 중소업체, 실직자들에게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당파적으로 신속하게 입법된 구호 패키지에는 실직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받게 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주정부와 지방소득세 탕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근로소득세 공제를 신청한 저소득 가정의 경우 500달러, 개인의 경우 300달러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신고자가 향후 3년 동안 주에서 환불받게 되는 금액이 대폭 증가됩니다.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의 연간 소득이 2만 5천 달러인 경우 연간 환불 크레딧이 약 1,100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세금을 신고하면 1,100달러를 받고 2022년과 2023년에도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중소업체와 특정 납세자들도 상당한 감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은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90일 동안 $9,000까지 직접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용주들에게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실업세 납부를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중소업체들에게 일시적으로 판매세를 감면해주고 코로나 관련 보조금과 탕감받은 대출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극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포함해 푸드뱅크와 공공요금 지불 지원을 위한 구호금 약 $3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이민 납세자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포함해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로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현금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신 민주당 상하원에서는 2020년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이들에게도 확대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비상이 켜진 가운데 미국에서 총 7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연구가 나와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변이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두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변이가 발견되면서 미국 보건당국은 다음 달쯤에는 확진자가 다시 늘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남주 기자입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줄기 시작한 미국에서 7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연구가 나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매드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된 논문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총 7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변종들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모두 국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루이지애나 주립대 등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보건과학센터의 학자이자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제레미 키밀은 이 돌연 변이에는 분명 뭔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파력이나 치명률 등 새롭게 발견된 변이의 특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변이 7종류 모두 유전자의 같은 지점에서 변이가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변이들은 미 전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에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무섭습니다. 전염력이 30-40%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미국에서 열흘마다 2배씩 감염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변이가 발견되면서 미국 보건당국은 다음 달쯤에는 확진자가 다시 늘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주의 주지사들이 여러 가지 방역 제한 조치들을 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을 맞는 일들이 무력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에도 예방접종 속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약 7천만 회분의 백신이 배포됐으며 이 중 5,300만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의 수는 3,800만 명, 2회 접종까지 마친 미국민은 1,4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3억 명의 미국민 중 6분의 1 이상이 최소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에도 총 160만 회 배포해 135만 회분을 접종시켜 850만 에 달하는 버지니아 인구 중 6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들이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메릴랜드는 약 120만 회분을 배포받아 85만 회분을 접종시켰으며 600만 메릴랜드 인구 중 약 7분의 1 이상이 1회 이상 접종을 한 것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버지니아주가 오늘부터 주민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백신 사전 등록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사전 등록은 버지니아 보건당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백신 접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버지니아주 보건당국은 버지니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사전 등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운영하는 백신 접종 등록 시스템은 버지니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백신 접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백신 사전 등록 시스템은 버지니아 주민들이 백신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사전 등록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절차는 간단하고 비교적 따라하기 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이름과 주소, 고용주 정보 및 전화, 이메일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화면을 클릭해 몇 가지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해야 하는데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예방접종 시 고려해야 하는 다른 사항들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에 모두 답하면 사전 등록이 성공적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참조 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전 등록을 마친 후에는 현재 사용 중인 연락처를 통해 매주 백신 접종 사항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부터 순위에 따라 연락을 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제든 등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877-275-8348번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컴퓨터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번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는 1A에 해당하는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 1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필수업종 근무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